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 양림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과 20대 아들이 어젯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온 건 일주일 만입니다. 광주시와 40여 개 시민 종교단체들이 병상 부족으로 고통받는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를 광주로 이송해 치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공급 마스크 판매처인 우체국이 오늘부터 마스크 판매 시각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로 앞당깁니다. 민주당은 광산구 갑과 나주 화순 등 광주와 전남 4개 선거구의 총선 후보 경선을 내일까지 진행합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4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거주하는 48살 A씨와 아들 21살 B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 등은 어제 오후 발열 등의 증상이 느껴져 자가용 차를 몰고 전남대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귀가한 A씨 등은 자가 격리 중이었고 어젯밤 11시 20분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상태는 경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할 남구보건소는 음압치료가 가능한 전남대병원 등 국가지정병실로 두 모자를 이송하고 주거지를 방역 소독할 예정입니다. A씨 등은 신천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 B씨는 지난달 20일 유럽 여행을 마치고 귀국했고 닷새 뒤인 25일쯤 첫 증상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소는 역학조사관을 통해 A씨 등을 상대로 첫 증상이 있었던 25일부터 어제까지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 등 밀접촉자를 파악해 자가 격리시키고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광주는 지난달 23일 이후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신천지 교인이거나 접촉자고 확진자 가운데 3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전남에서는 나주와 순천 여수에서 모두 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2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시가 병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들을 광주로 데려와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약 60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광주 지역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폭증하면서 중증 환자들이 병실이 아닌 집에서 대기하다 숨지는 일이 잇따르자 광주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을 광주로 데려와 치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구와 광주는 달빛 동맹으로 맺어진 형제 도시입니다. 우리 광주에서 대구 코로나 확진자들을 격리 치료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뜻에 동참해 주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경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받을 예정이고 이송 과정에서 추가 전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인 빛고울 전남대병원과 제2시립요양병원의 병상 105개 가운데 광주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 절반 정도의 병상을 비워놓는다는 방침으로 대구 확진자 수용 규모는 50명에서 최대 60명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확진자들에게 형제애를 보여주자는데 광주 지역 40여 개 시민 종교단체가 뜻을 함께했습니다. 한편 신천지 광주교회에 대한 신자 전수조사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24,883명의 신도 가운데 1차와 2차 전수조사에서도 연락이 닿지 않은 신도 28명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광주교회 신도들 중 의심 증상자 205명을 검사한 결과 190명은 음성, 나머지 15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와 더불어 정부가 확보한 명단과 신천지 광주교회가 제출한 신도 숫자에 차이가 7,210명이나 된다며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신천지 측에 경고했습니다. 신천지 교인과 교육생 미제출 명단을 올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한편 경북 성주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확진자가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광주 신가동 중앙아동병원을 들러 손자를 간호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가족과 의료진들을 검사한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광주시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들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어느덧 3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이제 정말 봄철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날은 찬바람이 불면서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4.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한낮 기온은 9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평년 기온을 살짝 밑돌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어들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8에서 12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에는 구름이 가득 끼면서 날이 우중충했는데요. 오늘은 보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현재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18개 선거구 가운데 5곳의 공천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이 4곳의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민주당 경선을 치르는 선거구는 광주 광산구갑 선거구와 나주 화순 선거구,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와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 등 4곳입니다.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신천지 방문설 논란이 불거진 광주 북구을 선거구의 경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영석 예비후보에 대한 비상징계와 재경선을 요청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한평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 후보 사이에 금품 제공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찬 전문호 경선 후보는 모 예비후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지역 유권자가 양심 선언을 하고 선관위에 고발했다며 의혹 당사자의 경선 참여 배제를 당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혹 당사자인 이상익 후보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주민이 일을 하다 다쳤다고 해서 병문안을 다녀왔을 뿐 돈을 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둔 여야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실제로 만들어질까요? 네, 고민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총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이고요. 그동안 민주당이 했던 말을 고려한다면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비례 민주당을 직접 만드는 것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시민단체 연합정당이 최근 고려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례 후보를 파견하는 형식인데 워낙 낮은 인지도가 과연 애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민생당과의 선거 연대를 통해서 호남에서 지역구는 경쟁하고 비례대표 연합공천을 하는 방식인데 당내 지도부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지역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도 진행이 되고 있죠. 우선 더불어민주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혜영 위원장의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색무취하지만 또 무탈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컷오프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후보 수를 줄이는 것보다 경선 방식을 통해서 사실상 컷오프 효과를 내고 있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권당의 공천 전략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 자금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감동, 혁신 공천, 임팩트 있는 공천이 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호남 지역 서구 갑 그리고 순천 공천이 여전히 관심 지역인데요. 호남 혁신 공천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통합당도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이 됐었는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과 정반대 방식인데요. 전략공천과 현역 물갈이를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TK 현역 물갈이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무원칙한 외부 인사 우대 정책이 원래 미래통합당의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방향과 맞는 것인가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고, 정치적 철새들의 영입 그리고 이주를 정당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호남 기반의 새 야당이 지난주에 민생당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호남의 지역적 한계에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민생당은 호남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더욱 호남당을 강화하는 전략, 친여정당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비호남 지역에서 미래통합당 후보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오히려 호남 지역에서의 민주당 표 결집 현상은 두드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인물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는,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가 현재로선 유일한 생존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게 아니라 못 낸 것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통합당과의 사실상의 선거 연대를 성사시키고 반문선거 연대를 성사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례대표 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3% 이상을 득표해서 원내 진입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힘내라 대구, 지역 감정, 학원 강의 강행이 있었습니다. 먼저 힘내라 대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대구와 경북이죠. 전국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스크가 부족한 대구 시민들을 위해 정성껏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 보내고,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에 광주 전남 의료진들도 잇따라 대구로 달려가는 등 달빛 동맹 관계에 있는 광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일 급한 곳이 대구 경북 지역인데 뭐 하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깝습니다. 부디 큰 문제 없이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대구 경북 파이팅입니다. 직접 돕기 위해 나선 것은 물론 온라인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민들을 위해 광주 시민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대구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의 정성이 담긴 손길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라도 분들의 따뜻한 온정에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겁니다. 대구 시민들은 광주 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려운 시기,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준 이 뉴스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주목한 건 지역 감정이었습니다. 광주와 대구가 영호남 지역 갈등을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일 텐데요. 광주와 대구는 형제의 도시다. 이번 기회에 달빛 동맹이 영원하기를. 지역 감정은 이제 그만. 특히나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온 영호남의 지역 감정이 이번 기회로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길 바랐습니다. 또 이와 같은 따뜻한 기사가 더욱 많이 전해지길 원하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이때 수업을 하는 학원이 더 많다는 소식도 관심사였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하기 전부터 학원에 휴원을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광주의 학원 3곳 중 2곳이 수업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을 빚었습니다. 한 학교에서는 고3 학생들을 모두 나오게 해 교과서를 받아가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성을 사기도 했는데요. 좀 좋은 일로 뉴스 나오면 얼마나 좋아. 학교도 쉬라고 하는데 당연히 학원도 못 가게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일부 누리꾼들은 마냥 학교와 학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순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추가로 접촉했던 10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20대 여성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병원과 약국의 근무자 6명을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이용했던 택시 운전사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의 가족 4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우체국이 마스크 판매 시각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로 바꿉니다. 우정사원복부 전남청은 전남 지역 각 관서당 마스크를 1인당 5매씩 4,000원에 판매한다며 다만 오늘부터는 판매 시각을 기존 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로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약국은 광주 650여 곳, 전남 740여 곳으로 매일 100매씩의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남대가 입학식을 취소하는 대신 유튜브 중계를 통해 온라인 입학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호남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입학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입학식은 신입생 선서와 총장의 환영사, 축하 공연 등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공석이 된 감사위원장과 사회연대 일자리 특별보좌관의 후임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임 윤영열 감사위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지난달 9일 공모를 냈던 광주시는 적격자가 없어서 지난달 25일 재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박병규 전 사회연대 일자리 특보가 사임한 지도 한 달이 넘었지만 광주시는 노동계와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할 적임자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본격적인 마늘 수확 시기를 이제 한 달여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마늘 수확량이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벌써부터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풍양면의 마늘 재배단지입니다. 다음 달 본격적인 수확 시기를 앞두고 생육기 마늘을 돌보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와 같이 전남 지역 2만 5천여 농가의 올해 마늘 예상 생산량은 6만 2,700톤. 평년 생산량 5만 5천 톤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남도종은 현재 농협 재고량만도 5천 톤가량이나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 비축 물량하고 또 올해 본격적인 추확하고 출하 시기가 겹치게 되면은 마늘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마늘 가격의 하락 분위기는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깐마늘의 킬로그램당 가격은 3,900원으로 지난해 대비 30% 정도 하락했습니다. 전남도도 최근 정부의 긴급 마늘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남도종 재고 마늘 신속 처리, 20년산 햇마늘 출하 전에 가격 기대를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 마지막으로 정부 비축수매 확대, 수입산 관리 강화 등 실효적 종합대책 마련 4개 책곡지로 좀 되어 있습니다. 2020년산 마늘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겹치면서 소비 심리까지 급속히 얼어붙어버린 상황. 지난해 수급 조절 실패로 한 차례 가격 파동을 감내해야 했던 전남의 마늘 재배 농민들이 올해 본격적인 마늘 출하 시기를 앞두고 시름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국가경찰의 치안 기능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자치경찰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자치경찰제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묶여있기 때문인데 특히 시범 운영 도시인 세종시는 더욱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대전 MBC 이승섭 기자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어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지난해 3월에 발의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아직 논의된 적조차 없는데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폐호 유찬이법을 비롯해 산적한 현안이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관련 법안은 폐기되고 자치경찰제 시행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세종시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도시로 지정돼 일찌감치 준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자치경찰제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세종시는 애초 지난해 하반기로 예상했던 시범 운영 시기가 미뤄지면서 모든 준비를 중단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한 TF팀도 해체했습니다. 조례나 기타 다른 제반 준비들은 실무적으로 다 해놨는데 법률들이 아직 처리가 안 돼서 자치경찰 도입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 조직 안에서도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있는 대전시와 충남도도 국회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3.1운동 직후 상하이 임시정부가 탄생하자 제주의 도민들도 독립군 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보냈었는데요. 어제 제101주년 3.1절을 맞아 당시 모금운동에 앞장섰던 형제가 독립유공자로 선정이 돼 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주 MBC 조인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에 기독교가 처음 전해진 1909년에 세워진 모슬포 교회. 100년이 넘은 교회 안에는 신도들의 항일운동을 기록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제주도민 4천여 명이 독립군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보낸 사건도 모슬포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됐습니다. 모슬포 하면 유배되어 온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저항의식, 정의로운 어떤 생각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되었고, 당시 모슬포 교회 장로였던 조창권 선생과 동생 조창국 선생, 비밀리에 모금운동을 벌인 동지 60여 명과 함께 검거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옥고를 치른 뒤에도 조선을 광복한다는 뜻의 광선의숙이라는 학교에서 형제가 함께 교사로 활동했고 제주도 기독교 청년회를 결성해 항일운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형은 후손도 없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동생도 집 한 채 없이 떠도는 불우한 삶을 살았고 뒤늦게 후손이 자료를 찾아 대통령 표창을 추서받게 됐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3대가 가난하고 친일한 사람들은 3대 이상으로 계속 잘 산다는데 운명을 바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 최남단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웠던 형제의 애국혼이 100년이 지난 뒤 후손들의 가슴 속에서 다시 빛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광주시가 창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청년 창업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 이번 특례 보증은 만 39세 이하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에게 2.6% 안팎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창업자금 대출 참여은행은 광주은행과 KB국민은행 등 7개 은행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00억 원 규모의 자금의 대출 보증을 서줄 예정입니다. 환지 개발 방식으로 진행 중인 광주 하남 3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환지청산금 납부와 미수령자의 공탁 절차 등 행정 절차를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06년 시작한 하남 3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경기 불황과 문화재 발굴, 시공사 부도 등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2월 부지 조성 공사를 끝냈습니다. 본격 봄철이 시작되는 3월로 접어들었지만 오늘 날은 찬바람이 불면서 좀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3, 4도가량 더 낮겠고요. 평년 기온을 살짝 밑돌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어들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초속 8에서 12m의 강풍이 불겠고요. 흑산도, 홍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동안에는 구름이 가득 끼면서 하늘이 우중충했는데요. 오늘은 보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4.7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6도에서 10도 분포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7도, 해남은 8도 예상되고요. 순천은 12도, 광양은 13도까지 오르면서 이들 지역은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들쑥날쑥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다시 14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9도 안팎까지 낮아지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